오늘 준비한 이 네. 사진, 네. 이게 지금 어떤 사진들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사진이요. 네. 제가 한 2주 안에 오신 분들만 모은 거예요. 2주요? 굉장히 흔합니다. 네네네.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요분은 여기 부러진 곳인데요. 네네. 아, 여기가? 네네. 여기가 여기 이렇게. 이분은 진짜 사소하게 예. 침대에 앉아 계시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엉덩방아 찌셨거든요. 아니, 우리가 이제 의자에 앉다가 보면. 네네, 맞아요. 이게 뭐 뒤를 확인하지 않고 앉아서 이렇게 맞아요. 헛짚으면서 넘어지는 경우. 그렇게 떨어지셨는데 대퇴골 경부골절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 여기가 네. 대퇴골 경부 골절.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이 대퇴골이요. 예. 이 허벅지뼈예요. 아, 네네. 대퇴골이 허벅지뼈고 이 허벅지뼈의 머리 부분 이거를 골두라고 합니다. 아, 이걸 골두. 골두, 머리두. 네. 이 골두 부분이 어디예요? 이런 골반과 허벅지뼈를 이어주는 곳이고 이 상체의 무게를 모두 이제 이 골두가 지탱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이 부분이 부러지면 예. 그 즉시 보행은 불가능해진다는 게 문제고요. 네. 그냥 깁스하고 좀 몇 달 쉬면 뼈가 붙잖아요. 네. 여기도 그냥 깁스하고 하면 붙는 거 아닌가, 이게 막연한 생각을 해봅니다. 대퇴골 골절, 특히 경부와 전자간 부위는요. 네네. 저절로 붙는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거의 안 붙는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다른 뼈 부위와는 좀 다른 개념이. 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치명적인 합병증이라고 맞아요. 표현을.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게도 노인성 이 고관절 골절은 1년 내 사망률이 20%고요. 2년이면 30%고요. 네네. 중요한 거는 그거는 수술을 받고 다시 걸으신 분들 얘기고 네. 사실 수술을 못 받은 경우에는 2년 내 사망률이 70%에 이릅니다. 3명 중에 2분이 돌아가신다는 얘기고요. 수술을 안 받으면 누워 계셔야 되잖아요. 예. 그럼 결과적으로 욕창이나 폐렴, 네. 요로간염 같은 감염성 질환,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도 증가하고요. 네. 정신질환까지 증가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대퇴부가 골절됐을 때 수술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수술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러니까 수술을 잘 받고 재활까지 잘 받으셔서 네. 다시 걷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골반 골절이 오면 모두 다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군요. 이 수술 자체가 이게 굉장히 많은 근육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수술이거든요. 네, 생각보다 네, 네. 좀 위험한 수술이고 네. 사실 이제 70세가 넘으신 분들이 이 수술을 하기 전에 그걸 버틸 수 있나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뭐 심장이나 폐기능, 혈액 검사 등을 이제 하는데요. 사실 이제 70세가 넘으신 분들이 이 모든 부분이 이제 양호하기는 어렵잖아요. 수술을 못 받았다. 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뼈가 저절로 붙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생 누워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성분들의 골절 사고가 더 많군요. 그렇죠. 이게 호르몬 문제인데 네네. 사실 이제 50세 이상 여성이 90% 이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골다공증이 오시기 시작하면 이런 고관절이나 척추뿐만 아니고 이제 손목 골절도 많이 일어납니다. 아, 손목. 그 밑에가 CT 사진인데 네. 보면은 뼈가 조각조각 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손녀랑 놀이터에서 놀아주다가 네. 모래밭에서 콩 넘어지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무너집니다. 뼈가 분쇄골절이고 역시 골다공증성 골절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안타깝지만 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넘어질 때 손을 짚어서 손목이 부러지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더 연령이 높은 경우에는 이 반사신경이 떨어지다 보니까 손이 나가기 전에 네. 엉덩이를 먼저 땅에 닿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나중에 어떤 골절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골절이 대퇴부에 오면 진짜 아예 몸을 못 움직입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난 통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꼼짝을 못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좀 난방이 되는 바닥에 넘어지셨어요. 네네. 그래서 한참 동안 못 일어나셨어. 네. 그럼 그분은 저온 화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근육이 손상되는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 횡문근 융해증 같은 경우에는 근육 손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콩팥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화장실에 갈 때 보통 휴대폰을 안 가지고 가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화장실에서 넘어지셨어. 근데 거기는 난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예전에 응급실에서 이제 고독사 하신 분들을 검안서를 써드렸는데 화장실에서 이 고관절, 골절이 된 상태로 방치돼서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예. 아니 골절이 나는데 왜 거기 가만히 계시고 이렇게 기어서 나오면 되지 않아?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는데 그 기어 나갈 수 있을 정도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되고요.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은 딱딱하잖아요, 대부분. 예. 고관절만 부러지는 게 아니고 머리를 부딪히면 기절도 할 수 있고 뭐 가슴을 부딪히면 숨쉬기도 힘들고 하여튼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몸을 좀 지켜야죠. 어떻게 네, 지켜야 그럼요. 됩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는 낙상의 위험 요소를 일단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대부분 집안에서 넘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내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을 없애야 돼요. 네. 전선, 음. 바닥 전선 무조건 정리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옷이나 이불에 미끄러져서 넘어지기 때문에 네. 평소에 그런 걸 바닥에 있는 걸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하고 네. 화장실은 미끄럽지 않도록 방지 패드 등을 꼭 적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집에서도 그럼 어떻게 보면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 그 좋고, 그러니까 가장 흔한 게 불 켜러 가다가 넘어지세요. 아. 그래서 조명이 가까운 데 있어야 돼요. 바로 조명을 켜서 좀 보시면서 걸어야지 그냥 가서 켜려고 하시다가 넘어지세요. 두 번째로는 골다공증 검사를 네. 미리 받으셔야죠. 네. 그리고 골밀도와 골강도 관리를 하는 건데요. 아. 그 가까운 보건소나 예. 국가건강검진에서 그냥 너무 쉽게 골다공증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치료도 어렵지 않아요. 비싸지도 않고. 어. 그래서 이런 거를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골밀도하고 골강도를 강화할 수 있는 뭐 네. 그건 뭐 없습니까?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네. 골밀도는 네. 뼈가 비어 있느냐 채워져 있느냐 네. 그런 걸 말하는 네. 거고 골강도는 그런 구조적인 것과 상관없이 얼마나 튼튼하느냐 그런 걸 이제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근데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뼈도 살아있는 장기거든요. 네. 그래서 자극에 반응을 합니다. 음.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체중이 자꾸 뼈에 실리면 뼈도 자기가 튼튼해지려고 노력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항성 운동을 하셔야겠죠. 걷기 운동이나 계단 오르기 같은 이제 뼈에 힘이 실리는 그런 운동을 하시면 뼈가 튼튼해집니다. 골다공증이 있어도 치료와 동시에 치료 전이라도 운동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언젠간 넘어질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요. 그러기 위해서는 뼈 건강을 미리미리 챙겨야 돼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네. 여러모로 이제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평소 뼈 건강에 신경도 꼭 쓰시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서 행복한 노년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